박 대통령 세월호 때 미래 비공개 발언. 반일 프레임 좌파 정권의 이중 플레이. 2019년 8월 15일 건국 71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았습니다. 독립은 매우 자랑스럽지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배경에는 일본을 패전시킨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도 시종일관 일본 탓말하며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화문, 대한문에서는 과거 구한말처럼 경제도 외교도 엉망진창인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의 결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 실업자 수도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999년이면 외환위기로 우리 사회가 큰 고통을 겪었던 때니까 적어도 고용 문제만큼은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는 좋은데 가짜뉴스가 문제다라는 문재인의 인식 발언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현재 네이버 아이디 도모가 작성한 문재인 자체가 가짜이다. 숨 쉬는 것도 구라일 듯이라는 댓글이 베스트 1위입니다. 릴은 세계 최빈국 북한이랑 경협하면 단숨에 일본 이긴다는 게 가짜뉴스 아니냐, 제이나?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 신용등급은 상향됐습니다. 결국 신용등급은 과거를 볼 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난달 일본과의 물밑 대화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면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면 한국 정부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한일 양국 간 물밑 대화에서 논의됐습니다. 징용 문제의 불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을 절충한 것. 일본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한국 측이 피해자 측의 배상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교 정상화에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보복성 수출 규제는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 아이페는 결국 박근혜 때 협상보다 후퇴한 거 아냐. 이럴 거면 협상 왜 깼냐라 했고 이인은 박근혜 사과받았다. 문재인은 사과도 못 받고 퇴직에 처맞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적폐냐라며 힐난했습니다. LWG6는 죽창가의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대국민 선동해놓고 뒤로는 사과하면 배상 포기할 거면 진작에 배상 포기시키지 그랬냐? 노무현 때 6천억 원 넘게 세금 들여 보상해주고 또다시 사과해라 배상해라 요구. 오로지 총선만 보고 만든 반일 프레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 조용현 재판장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를 받는 김 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둘리 와무개 씨, 솔보나르타 양아무개 씨 등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 방법을 사용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동완 씨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의 공직을 달라고 요구한 점이 인정돼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부장판사 권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 김 전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답변서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보고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로 기소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공용서류 손상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전추 전 행정관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법정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김기춘 나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은 몇 차례 낭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세월호 유족들은 법정에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어디서 무죄냐, 돈 얼마 안 받았냐, 쓰레기야라고 소리 지르며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인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은 법정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공감순 댓글들은 이제 그만하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돈 없는 행위를 질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MMK에는 진짜 이제 법정에서도 지들 맘에 안 든다고 개판치냐? 법 위에 군립하는 인간들이네라며 힐난했고 갱은 세월호 유족들은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든 KXX라고 욕을 하는구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디 세월호 승객들만일까? 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전 비서관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1심에서 세월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소위 차원입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세월호 사고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이를 박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계시킨 것은 과하다고 본다며 2016년 말 어느 날 당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천영식 전 비서관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 세월호 당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몸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피곤해서 신우호 대위로부터 가구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목이 아파서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TV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서류 및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격상 그걸 놔둘 수 없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고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구조됐다고 보고해서 안심하고 TV를 보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경호실에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중대본에서 구명조끼 발언한 것은 서면 보고를 보면 구명조끼가 정원의 120%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 처음에 괜찮겠구나 기억이 나서 한 말입니다. 머리는 짧게 손질하고 갔습니다. 편도가 부어있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는데 나중에 미래 등 보도 나오면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때 나를 포함해 2~3명이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는데 탄핵 사유에 세월호 문제가 들어가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그날 하루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직접 들어야겠다고 요구했고 대통령이 그에 응답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은 미래, 굿 같은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해명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컸다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세월호 문제가 탄핵의 사유로까지 제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대응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당시 박 대통령에게 당일에 뭘 했는지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 차라리 관저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러면 유언비어가 더 확산될 것 같아요라며 거절했다는 게 천 전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천영식 전 비서관은 그땐 이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하실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기사의 온라인 누리꾼들은 3,400여 명 이상이 슬퍼요를 클릭했고 1,7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빈투는 촛불 광풍이 다수의 민초들 민심을 자극하고 좌파가 조장한 드루킹 댓글 조작과 같은 여론 공작에 휘말리신 겁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왜 탄핵을 당했지?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무엇이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적어 5,000명 이상에게 공감을 받으며 베스트 1위 댓글을 차지했습니다. 김주영님, 광복절을 맞아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